네, 안녕하세요. 부모입니다. 자, 오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전세 사기하고 지금 든든 전세 그리고 멀쩡한 임대인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빌라 시장 자체를 이 정부가 국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빌라 임대인이겠지만, 빌라 오피스텔 임대인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 다 뺏길 수 있다. 아파트는 뭐 전세 사기 발생하면 안 뺏길 것 같아요? 다 뺏겨요. 자,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 발생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니까 빌라를 안 사는 겁니다. 빌라를 안 사니까 어떻게든 판 거예요. 사기꾼한테. 그런 환경이 2020년, 2021년 조성이 됐다. 금상첨화였다. 그런 걸 설명드릴 거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세 사기 막을 수는 있습니다. 살인범들한테 막 사형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줄긴 줄어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하지만 살인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살인을 못하게. 이 빌라는 잠깐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그러니까 빌라 월세만 찾는 겁니다. 전월세만. 자, 전세 사기 2차 피해자 임대인. 지금 빌라 국유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전세 사기는 뭐냐? 전세 사기는 이 무자본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무리하게. 무자본 갭 투자 420억 원대 빌라 전세 사기. 전세 계약 매매 동시에 무자본 갭 투자. 역갭 투자도 있습니다. 역갭 투자. 오늘 돈을 받는 거죠. 전세 사기. 일당 60명 건 거. 무자본 갭 투자 빌라 200채 보유 하남 빌라왕. 자, 무자본 갭 투자다. 돈 없이 빌라 갭 투자를 어떻게 해요 도대체? 가능해요? 가능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한 거예요. 세금 체납 확인하세요. 세입자에 알려 전세 사기 막는다.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지방세 체납 속속 드러났다. 강화되는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임대인 세금 체납 설명해야. 세금 체납이 돼서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나앉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그리고 능력 없이 수백 채를 매입. 460채 빌라왕, 1270채 빌라 황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이.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관리할 건데. 회사야? LH야? 그 다음에 고의로 보증금 편취한 겁니다.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고의로. 고의. 이게 다 만족해야 전세 사기인 겁니다. 근데 자꾸 전세 사기는 이상한 데서 찾아요. 이 이강훈 세입자 114 센터장이래요. 다주택자 규제와 임차인 보호 부족이 전세 사기 야기했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자, 법무부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 원인이다. 전세 대출은 땔감이다. 첫째, 전세 대출과 보증 확대 제일 원인. 둘째, 문재인 정부 등록 임대 확대 정책. 셋째, 최저금리 2020년도. 자, 넷째,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 자, 임대차 3법, 전세 대출, 보증보험, 전세 사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빌라 오피스텔 매매가 안 되고 전월세만 찾아서 이런 현상이 전세 사기를 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빌라는 그냥 잠깐 사는 곳이다. 한국 아파트 공화국, 빌라 사는 우린 뭐냐.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 빌라 기피 심화에 비아파트 대책 발의 촉구. 해도 너무한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러니까 로또 청약. 당첨되면 3억 6억 번다. 반포의 시세보다 15억 낮은 로또 청약. 아파트에 미친 대한민국이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분양가하고 시세하고 이 차이를 너무 심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로또 청약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려고 이 청약제도에 미쳤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 집 마련하는데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하고 월세만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된 거죠. 전세만 찾으니 매매를 안 한다. 매매를. 자,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은 건축주예요.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빌라 분양하는 사람, 빌라 분양합니다. 집 사세요. 근데 이 세입자, 무주택자들이 전세는 없나요? 월세는 없나요? 매매는 저는 아파트 살 거고 빌라에 잠깐 살려고요. 그러니까 건축주 생각이 바뀌어요. 전세? 잠시만요. 전세 맞춰서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하세요. 그래서 투자자 임대인이 붙어요. 빌라 갭 투자? 얼마가 들어가죠? 투자금 많이 들어가면 저 안 할래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금이 많이 5,000만원도 없어요 사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빌라 투자를 누가 하냐고. 다른 데 투자를 하지. 자, 이 건축주가요, 이 빌라 분양을 어떻게 하냐.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합니다. 단독을 매입해서 빌라를 지어요. 그리고 후분양을 합니다. 후분양.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분양에서. 자, 오랫동안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면 금융비용, 이자가 발생해요. 이 사람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집 지어요?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짓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많은데, 전세 껴서 투자자한테 매매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였어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그런데 2020년에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 저금리 현상이 금상첨화를 만든 겁니다. 사기치기 좋은 판을 깔아주는 거죠. 자,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 1경 2,000조 풀었어요. 그리고 제로금리. 대한민국도 제로금리 0.75. 그러니까 전세 수요 폭발한 겁니다. 전세 가격 최대로 상승했다. 빌라 분양 쉽게 가자. 야, 그냥 투자자한테 팔어. 야, 그냥 바지 사장 데려와. 리베이트는 많이 줄게. 그러니까 무조건 갭 투자로 한 겁니다. 떠넘긴 거죠, 이 바지 사장들한테. 그러니까 서울 신축 빌라 샅샅이 지진다. 깡통 전세, 의심 매물, 집중 당속, 전세 사기 근절. 신축 빌라에서만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부세를 2%에서 6%까지 상향시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했어요. 취득세 12%로. 그럼 멀쩡한 사람이 12% 내고 누가 사냐고. 그러니까 야, 취득세 12%인데 어떻게 할 거야? 분양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내. 그게 임대사업자를 활용한 겁니다. 신축 빌라 매입하면 취득세 85%가 감면이 돼요. 12%에서 85%가 감면이 된다. 거기다가 2020년 보증보험 의무 가입시켰어요. 보증금 가입되니까 세입자한테 안심시키자. 구축 빌라에서 리베이트 누가 줘요? 구축 빌라는 임대인이 파는 거거든요. 건축주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임대인이 파는 거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한테 리베이트를 어떻게 주냐고.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신축 빌라, 오피스텔 분양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신축 빌라에서 발생을 하네. 신축 빌라를 잡아야지. 왜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 전체를 잡냐고. 공시가 126% 이딴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인 진단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이용. 전세 사기 원인은 아니에요. 전세 사기 선구제 후회수. 왜 선구제 후회수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자, 보증보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대요.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선구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보증금은 돌려받으면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니야. 근데 왜 선구제 후회수하고 시위를 하냐고. 시위를 왜 하냐고. 돈은 돌려받았는데. 허그에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왜 시위를 하냐고. 이거 보세요. 보증보험 취소돼가지고 허그한테 전세 사기 배상 책임지라고 법원에서 판결 때려도 안 합니다. 상고했어요. 허그에서 대의변제가 되면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세금 체납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이 사람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자. 보증보험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앞뒤가 안 맞죠? 보증보험 때문에 전세 사기 발생했으면 피해자는 허그가 됐어야 돼요. 허그가. 허그 대위변제가 지금 막 5조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전세 사기랑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게 전세 사기였으면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니까? 허그 대위변제는 역전세 현상이에요. 역전세 현상. 금리가 올라가지고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를 안 받아요. 4%에서 5%니까. 그러니까 다 이사 가는 거야. 그런데 허그에서 운영하는 이 안심전세대출 1%에서 2%대 이자를 이용하려고 한다. 세입자들이. 왜? 돈이 200에서 250버니까.
근데 전세대출 기준을 공시가 126%, 이 안심대 전세대출을 126%로 정해버리니까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받기 어려워지니까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담보대출도 안 해줘.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허그 대입변제 실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피해자죠. 임대인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기사 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금. 왜 전세 사기 피해금이냐고. 작년에 4.3조, 올해는 벌써 1.4조가 떼였다. 이게 허그 대입변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명백한 가짜 뉴스죠. 전세 사기 피해금 보증금 돌려받았으면 피해자가 아니라니까? 못 돌려받았으니까 피해자라고. 허그에서 돈 받고 나갔는데 어떻게 피해자냐고. 이 역전세라고. 허그에서 대입변제된 2차 피해자, 임대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허그에서 든든 전세를 한다고 집을 가져가니까. 자, 보세요. 허그가 대입변제한 경매지택준용을 지적 낙찰 받아, 12만 가구를 풀겠다. 전세 사기랑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멀쩡한 임대인들 집 뺏어가서 든든 전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전세 사기 프레임이 지금 다 엮이고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 대체 126% 부작용, 빌라 생태계 흔들, 지으면 손해, 인허가 0건, 빌라 시장 몰락한다. 짓지도 팔리지도 않는 빌라, 정부가 빌라 전세 죽이기 골몰. 절반의 역전세, 서울 빌라 순환시대. 서민들 어디 가서 살려고? 빌라 착공 9년 만에 체조. 전세 사기 여파가 아니고 이 허그 전세 보증보험 126%, 전세 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 126% 피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멀쩡한 임대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정부 관계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전세 사기 프레임에 엮여가지고 지금 멀쩡한 임대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세 사기하고 역전세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알려야 돼요.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전세 사기 피해금? 허그 대입변제가 전세 사기 피해금이라고? 그럼 피해자가 없지. 돈을 돌려받고 나갔는데 어떻게 피해자냐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피해자라니까? 집을 쫓겨나게 생겨서?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널리 퍼가게 해주세요. 맘카페든 부동산 카페든 어디든 조회수가 많아져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게 퍼지는 거거든요. 기사도 여러분 아시는 기자분 있으면 이 기사 제 영상 보고 제발 저한테 인터뷰 요청해도 돼요. 제가 다 인터뷰 요청 응하겠습니다. 이 영상 제발 좀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